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가 전화하고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2638-3966번 또는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또 자세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캐리트레이드 롤오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기본부터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주 이런 말씀,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드리는데 매 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캐리트레이드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한번 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리트레이드가 뭐냐면은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캐리트레이드의 정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낮은 쪽의 금리에 자본을 조달해서 높은 쪽 금리에 투자를 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다 캐리트레이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은 뭐냐? 실제로 현금을 오고 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 캐리트레이드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즉, 이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 포렉스와 그 다음에 통화선물 시장에서, 통화상 시장에서 이렇게 캐리트레이드를 진행을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롤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롤오버라는 표현은 만기를 연장한다라는 뜻인데 이 포렉스 시장, 즉 FX 시장에서는 만기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기처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롤오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통화쌍, 즉 이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에 대한 금리 차가 발생이 됩니다. 금리 차. 이 금리 차에 대한 마진을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롤오버 이자를 받는 쪽을 선택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 즉 계약을 체결해 놓고 발생되는 롤오버에 대한 마진만을 수익원으로 한다라는 게 바로 이 통화시장에서의 그 캐리트레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써놓긴 했지만 청산하지 않고 날짜를 넘기게 되면은 금리 차이만큼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하고요. 이 롤오버 이자는 어디서 지급되나, 누가 주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이 누가 주느냐? FDM이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FDM, 해외 FDM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SBI나 MPS나 아니면 FXCM이나 개인캐피탈이나 이런 회사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롤오버 마진은 얼마나 지급이 되나? 현재 지금 가장 롤오버 마진이 크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 이 통화쌍에 대한 종목은 유로 대 달러에 대한 통화쌍 종목을 매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한 계약당 6에서 7.5불 정도가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쌍 종목마다 좀 상이하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FX 시장에는 무수한 통화에 대한 종목들이 있겠죠. 주식처럼 말이죠. 이 유로 대 달러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영국 파운드 대 일본 엔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뉴질랜드 달러 대 미국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화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통화상마다 이 롤오버에 대한 이 마진 금액은 전부 틀리다. 왜 틀릴까요?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롤오버 이자는 언제 지급이 되나? 매일매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자, 그래서 매일 지급되는 게 365일 중에 360일이 지급이 되게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상적으로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3일치가 합산해서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정의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특장점이 뭘까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걸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롤오버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계속 느끼는 거지만 거의 수익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일 받는 돈이 정해져 있고 또 매일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선물 시장에서 혹은 통화 시장, 즉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간 5%, 10%를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고수익 고위험이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몇십 프로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1년 단위로는 몇백 프로의 수익률. 특히나 이제 모의 투자 갔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 1년 동안에 10,000% 이상 10,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정말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을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유로 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기림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정도의 금액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는 게 픽스가 돼 있어요. 어디서 지급한다? FDM에서 지급하는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이거 이하로 수익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래에 대한 기법이 아니냐라는 게 저희 방송 모티브가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짐작이 되셨으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매도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내가 판매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청산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락할 때에 가격이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의 계약을 체결하겠다. 즉 바이라고도 표현하고 숏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매도 계약을 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와요. 6에서 7.5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매도 계약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1대1로 리스크를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큼의 상승폭을 어디선가 찾아주지 않으면 롤오버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나는 손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의 수익들을 만들어 놓고 같이 이거를 썸했을 때 0%에 가까운 무위험에 가까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롤오버 이자만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설명을 짚고 넘어갈게요. 자, 기준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통화가 있고요. 상대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통화가 있습니다. 즉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이 통화상의 롤오버 마진을 받겠다.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자, 그러면은 이 기준 통화가 1달러 대 얼마냐를 갖고 가격 결정이 되겠죠. 롤오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자, 매도 계약이면은 유로가 내려가면은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올라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통화에 대한 통화 선물을 매수로 걸어서 여기서의 손실분이 여기서의 수익분, 여기서의 수익분이 여기서의 손실분으로 상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뭐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롤오버 마진만을 한다. 이게 하루에 6에서 7.5불이라고 계산했지만은 작아 보여요. 하나로 따지면은 예를 한 7,800원 정도 되겠네요. 7,6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겠는데 자, 7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계약을 했다. 이게 360일이 나온다. 자, 이러면은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1년 정도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거는 액면 그대로의 수익률인 거고 여기서 세금 빠지고 비용 빠지고 수수료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빠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에 그 FX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은 환율 변동에 대한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신경 쓰면 되는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쨌든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셔야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문가들 통해서 하면 환율 변동에 대한 것들은 일단 해지가 되는 거고 그건 신경 쓰지 않고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정해져 있는 이자만 따박따박 받는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뭘 걱정하시면 되냐면요.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 이걸 걱정하시면 돼요. 그 내가 갖고 있는 통화상에 해당 기준 통화, 상대 통화 국가들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만. 근데 그 변화에 대한 폭이 빠르냐? 아닙니다. 두어 번, 세 번 바뀐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아무런 금리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실시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신경 쓰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금리는 뭐 분기 한 번 정도씩. 네. 뭐 많다면은 그렇죠. 뭐 분기 한 번씩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죠. 이제 과거에처럼 위기가 급격하게 와서 뭐 매달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금리에 대한 발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상존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롤오버 마진을 많이 받기 위한 이 통화 선택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금리 차에 대한 혹은 상대 국가에 대한 금리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가면은 가장 좋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 차에 대한 간극이 넓은 통화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달러 대 한국 원화다. 요 금리 차가 간극이 클까요? 아니면은 자, 방금 설명드렸던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금리 간극 차가 클까요? 라고 딱 보시면은 이쪽이 훨씬 더 금리에 대한 간극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 롤오버 마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에서 기대하는 롤오버 마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금리 차의 간극이 넓은 통화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로화 대 달러가 지금 가장 금리 차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운영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롤오버 마진을 받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나도 캐리 트레이드가 좀 궁금하시다, 아니면 지금까지 들었던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기준 통화, 상대 통화의 금리 정책에 따른 판단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금리 차라고 볼게요. 자, 유로와 일본, 엔화 금리가 비슷하죠. 금리가 비슷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 대한 상대 통화를 이렇게 볼게요. USD. 자, 여기 통화상에 대한 금리 차가 클까요? 아니면은 여기 통화상에 대한 금리 차가 클까요?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기준에서 롤오버, 예를 들어서 롤오버, 지금은 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롤오버 마진이 비슷해 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 통화, 상대 통화 간의 금리 정책에 따른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가 더 많이 오를 거다. 여기는 고정이다. 그러면은 얘가 안 올라준다면은 금리 차가 어디가 더 멀어질까요? 이쪽에 대한 통화상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롤오버 마진이 커지는 구조. 지금은 유로존이 올해 좀 들어와서 올해 작년 말부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송송송송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들을 계속 드라기 총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 그럼 얘는 고정이 돼 있는데 얘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연히 금리 차 간극이 더 벌어질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도 금리 차 간극이 가장 넓다라고 하는 통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체결 가격이 낮은 통화상.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투자 행위를 하든지 간에 비용이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용. 자,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혹은 같은 돈으로 같은 계약을,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돈으로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한 주를 구매하는 것보다 두 주를 구매하는 게 더 수익률에 대한 측면이 절대적인, 상대적인 이 퍼센테이지 말고 내가 들어갔던 원금 대비 액면가로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크기는 훨씬 더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롤오버 마진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결 가격이 낮아서 이 조건이 똑같다. 금리 차의 간극도 똑같고 금리 정책도 비슷하다. 롤오버 마진도 비슷하다라고 할 때는, 자, 그러면은 A라는 통화상에 대한 종목보다 B라는 통화상에 대한 종목이 계약 체결 가격이 낮다. 그러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약수를 이쪽에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계약당 나올 수 있는 마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계약수를 늘리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로 대 달러의 기준은 한 계약당 6에서 7.5달러가 지급이 되는데,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로 대 달러에 대해서 $10,000가 필요하고요. 이 유로에 대한 매도를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FX 유로 통화 선물에 대한 선물을 구매하는 비용이 바로 2,500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뭐 가격에 따라서는 2,550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합친다면 12,500불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보다 더 가격이 낮은 통화상이 유로 대 달러만큼의 롤오버를 지급해준다. 금리 정책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할 게 아니고 더 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좋은 투자처와 절세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투자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상대적으로 좀 내가 익숙하지 않고 혹은 새로운 기법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좀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자, 좋은 투자처, 지금 저희가 캐리 트레이드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나는 처음 들어보는 기법인데, 혹은 방송을 보시다가 직접 선물사나 증권사에 가서 여쭤보시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이런 상품이 없다는데요. 캐리 트레이드를 말씀드렸듯이 거래된 기법입니다. 시장은 FX와 통화선물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상품 자체는 포렉스 시장에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종목을 상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거래 기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기존의 펀드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선물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타파하셔라. 거래 기법에 따른 수익을 좀 크게 보셔야 된다, 이제는. 왜냐면 단편적인 이 상품만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과거 수익률과 지금 현재까지만 나타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운영에 대한 기법이나 아니면은 시장 자체를 좀 깊게 내려다 보신다면, 넓게 내려다 보신다면은 향후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는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손실이 날 거고, 수익을 낸다고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단편적인 상품에 대한 의존하는 그런 목돈을 굴리는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좀 바라보시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좋은 투자처에 대한 조건이라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돼요. 평안감사도 내가 싫으면 싫다, 안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가는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이걸 왜 했지라는 이런 후회감이 든다면은 좋은 투자처가 아니겠죠. 왜? 돈을 받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 심리적인 투자에 대한 요소들이 사실 손실을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는 과정에서 약간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견디고 손절을 해버리시거나 청산을 해버리시면 그 수익을 만회할 수가 없겠죠. 손실을 만회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당연히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자, 그리고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후 수령 금액을 좀 따져라. 절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후 수령 금액을 따지는 게 좋다. 과세가 되지 않는 연 10%의 투자는 실제 순이율이 8.46이고, 과세가 되는 연 10%, 과세가 되지 않는 연 9%의 투자는 그대로 그냥 9%입니다. 결론은 얘가 이기네요. 실제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얘가 더 높지만은 실효 수익률은 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히느냐.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만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의 향수에 젖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한번 봤던 부분들을 그 방법들을 반복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함에도, 혹은 그 이외의 것들, 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과거를 반복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럴 때는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1년에도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쏟아집니다. 정말 쏟아집니다. 펀드만 해도요, 약 3만여 가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장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고, 주식 종목도 얼마나 상패가 많고 새로 상장되는 종목들이 많습니까? 금융상품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NPL도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안내가 된 건 2012년도경부터인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수익을 냈던 분들, 혹은 이 NPL 투자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도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됐던 혹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법들이나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아닌 분야의 금융상, 부동산 관련 상품들은 이미 1년이 지나면은요, 감히 표현을 드릴게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정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리셔야 돼요. 비워야 다시 채워넣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좀 드렸던 부분들은 캐리 트레이드를 좀 언급을 하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 인터넷 쳐보시면은 로로 마진과 캐리 트레이드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눈품을 좀 팔아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모르는 분야 혹은 내가 알고 있던 과거에 대한 데이터들은 좀 비워내시는 게 투자에 대한 현명한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